안녕하세요. 70개요 한류를 꿈꿔낼 김성룡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사회과학 중 한 분야인 사회학이 과연 과학이라 할 수 있을까입니다. 주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회학이 어떤 학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학, 경제학 등은 그 범위가 분명한 것 같은데 사회학 하면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의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회학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사회 구조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소 모호한 정의죠. 왜냐하면 사회에는 정치, 경제, 법, 교육, 예술, 종교 등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으며 이 영역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법학, 교육학, 예술학, 종교학 등의 학문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문 지형 속에서 사회학이 다루는 영역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의 사회 영역들의 형성과 유지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기초인 사회적 관계를 다룹니다. 이를 다루는 이론에는 조지 허버트 미드나 허버트 블루머의 상호작용론이나 조지 호만스나 피터 블라우 등의 교환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결과로 발현된 사회 구조의 생성, 유지, 변화를 다루는 것으로 탈코트 파슨스의 구조 기능주의나 막스의 영향을 받은 사회학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은 출발부터 과학을 모델로 했다. 사회학은 오기스트 꽁트로부터 시작됩니다. 꽁트는 프랑스인으로 사회학의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회에 관한 과학을 주장했고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류 지성 발달을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연현상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설명하는 신학적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연현상을 탈의인화하고 생명력이나 궁극의 실제, 이데아, 제1원인 등으로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실증적 사실만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과학적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는 19세기의 인간 진화가 실증적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이 단계에서 경험적 지식은 사회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꽁트는 과학적 방법을 사회를 연구하는 데 적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꽁트가 사용한 용어 그대로 사회과학에서 여전히 실증주의라 불리는 전략이다. 과학적 방법을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 즉 사회학이 생성되었다. 꽁트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학을 과학의 여왕으로 위치 지으려 했다. 그는 사회학을 지칭하며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사회물리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물리학이나 화학의 자연과학을 모델로 삼아 관찰에서 출발해 일반 법칙으로 나아가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을 정당화하는 그의 가장 중요한 진술은 존경했던 생물학으로부터 용어와 개념을 빌려오는 것이었다. 사회학은 생물학에 호소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정당화되었다. 이 점은 왜 기능주의가 사회학의 첫 번째 이론이고 1970년대까지 가장 지배적인 이론적 지향이었던가를 설명해 준다. 꽁트의 실증주의 사회학은 디르갱을 거쳐
미국 사회학계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1920년대 사회학은 이전의 인간과 사회를 하나의 물건 내지 자연과 같이 다루던 실증주의와 달리 논리실증주의의 영향으로 물리학적 방법을 사회조사에 적용해 인간의 행동을 조작적 정의를 사용해 수양해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사회학주의.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려 했던 사회학은 사회를 하나의 사물로 만들려 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밀 드류갱은 다른 학문과 다른 사회학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 사회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키기 위해 사회적 사실, social facts와 개인적 사실을 구별했습니다. 그는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에서 사회 현상은 개인 밖에 존재하며 어떤 경우에도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에 심리학을 적용하기 위해 심리학으로부터 심리학의 원리들 중 어떤 것을 단순히 빌려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다른 학문으로 환원되지 않는 물질의 분자나 원자와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학만의 독립된 연구 대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사실입니다. 사회적 사실이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개인을 강압하는 힘입니다. 이런 입장을 사회학주의라고 합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는 사회 현상을 규정할 때 특히 사회학적인 요인을 강조하기 위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프랑스에서 디르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서 고찰한다. 그에게 그것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존재물이며 또 그것은 생리현상이나 심리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실제였다. 디르겐아파의 사람들은 사회연구의 모든 분야에 객관적인 이러한 방법을 널리 적용하였다. 형식사회학. 막스 베버와 동시대인으로 독일 사회학회의 공동 창립자인 게오르그 짐멜은 대상을 최소 단위로 잘라서 분석하는 자연과학처럼 사회를 최소한으로 잘라 최소 단위인 개인들 간의 관계 형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갈등이나 협력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식과 이런 상호작용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유형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사회학은 역사와 무관하게 상호작용의 형식만을 연구한다고 해서 형식사회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20세기 초 미국 사회학의 이론 발전에 마르크스나 베버보다 더 직접적이고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초기 미국 사회학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시카고 대학과 그곳의 주요 이론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런 형식 사회학의 이론적 정당성의 근거는 물리학의 다양한 물체들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이들의 움직임의 형식을 수소 2개 원자와 산소 1개 원자를 합쳐서 H2O 물 분자가 되듯이 사람들 간의 무수한 상호작용을 아우를 수 있는 관계 형식 내지 법칙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사회적 현실과 유리된 비생산적인 관념의 유의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교환이론, 행동주의 이론에서 사회학에서는 사회관계에서 과학성을 찾기 위해 심리학의 행동주의에 의존했던 이론들이 있습니다. 호만스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당시 유행하던 문화인류학자들의 문화의 개별성에 초점을 두는 방식보다
다양한 문화들 간의 유사성을 찾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여러 상황을 공통된 개념들로 설명할 수 있고, 이 개념적 틀을 과학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쓸모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을 연결해 명제를 만듭니다. 하나의 이론이 명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정 현상에 관한 이론이란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설명이란 일반화의 수준이 낮은 하나 이상의 명제들에 주어진 또는 한계적 조건들 혹은 모수들로 다양하게 불리는 것들에 적용된 그보다 더 일반화 수준이 높은 명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과정을 말한다. 그는 자신이 찾은 경험적인 명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명제를 찾습니다. 그가 찾은 일반적 명제는 그와 같이 하버드에 재직하던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 등의 행동주의 명제들이었습니다. 즉, 그가 사회학에 과학적 접근을 하려 할 때 기대했던 것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을 동물, 그것도 기계로 만들어진 동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인간 심리 연구를 자연과학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자화자찬하던 왓슨이나 스키너 등의 행동주의 심리학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진 호만스의 명제에는 성공 명제, The Success Proposition,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서 특정인의 특정 행동에 대해 더 자주 보상이 주어질수록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자극 명제, The Stimulus Proposition, 과거에 발생했던 특정 자극이나 자극들이 원인이 되어 특정인의 행동이 보상받았다면 현재의 자극들이 과거의 자극들과 유사할수록 그 사람은 그 행동이나 그와 어느 정도 유사한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가치 명제, The Value Proposition, 특정인의 행위 결과가 그에게 더 큰 가치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가 그 행위를 실행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와 같은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만스의 이론은 이런 하나마나한 명제를 찾는 것 이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행동주의 심리학이 자연과학과 같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동주의를 연구하는 전문가조차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양적 방법론. 사회학의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하나가 질적인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적인 방법입니다. 질적인 방법을 제쳐두고 오늘 주제와 관련있는 양적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는 대상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 수량화해서 통계를 사용해 사회현상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양적인 방법은 방법의 엄밀성에 대한 집착으로 다양한 상호작용과 사회구조 등의 사회현상을 다룰 수 없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량화된 결과조차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와 같은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그것의 수량화된 결과를 보면 매주 변합니다. 아니, 매일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행해진 여론조사들조차 일관된 결과를 갖지 못합니다. 이는 자연과학에서 보면 신뢰성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회학에서는 이는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사회학의 결과들은 자연과학과 달리
예측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설명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공존합니다. 사회학은 자연과학적 과학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